지도 시간이 부족하다가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학생에게 실습을 단순 업무 위주로 하게 함이 42.9%이며 기타 학생 실습에 대하여 관심과 열의가 없음, 학생에게 치유생술에 대해 시범을 보이지 않는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보면 임상실습 시 평가는 누가 하는가에서 치위생사는 53.3%로 가장 높고 치과의사가 26.7%이며 기타 20.2%로 나타나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공동으로 각각 학생을 평가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그리고 또한 임상실습평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60%가 실습평가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기능 만족 여부는 아까 표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58.8%이며 만족하지 않는다가 44.2%로 나타났고 또한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학생의 지식 만족도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불만족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학생의 지식 만족도에서는 불만족한 경우가 그렇지 않다가 2.5%로 나타났고 거의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식과 기능을 볼 때에는 기능적인 면이 매우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생이 실습 지도 시에 많은 실습 경험을 하여야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임상실습 기간이 아까도 본 것과 마찬가지로 2개월이 적당하다가 40.9%이며 1개월이 36.4%, 3개월은 13.6%로 나타나 현재 학생들의 실습 시간이 1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임상실습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됩니다. 다음은 임상실습 교육의 문제점 인지율 중 가장 높은 항목은 학교에서 구체적인 실습 지도안을 치과병원에 제시하지 않는다가 83.6%로 나타나 구체적인 실습 지도안 개발이 요구됩니다. 교수의 현장 지도가 순회 위주로 되는 점이 72.1%로 나타나 교수의 현장 지도 시 실습 지도안을 마련하여 현장 지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역별 문제점 개선 방안 인지율 중 90% 이상의 항목은 해당 부서 실습 전에 과제를 미리 주어 준비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두려움이나 실습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그래서 93.1%로 나타나 있습니다. 치위생사 관련 문제점의 개선 방안 1순위는 치위생사 실무 교육 시에 학생들이 임상 실습에 관한 내용을 강화한다가 82.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치위생사 실무 교육 시 또는 보수 교육 시에 학생들이 임상 실습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이나 평가서 이런 거를 갖고 교육을 함으로써 치과의생사의 관심 촉구와 실습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다음은 학교 관련 문제점 개선 방안 1순위는 학교에서 구체적인 실습 지도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88.4%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습 지도안 개발의 방안은 앞으로 실습 교육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어. 특히 실습 지도 강사 프리셉터 제도의 도입이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임상 실습 시 학생의 인성 및 태도 만족도와 실습 시의 기본적인 지식과의 관련성이 있느냐를 분석하여 보았을 때 학생이 인성 및 태도에 만족하는 경우에 지식과 기술이 그러니까 이렇게 불만족한 경우가 아니고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카이스키아 분석이 나왔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실습 교육의 문제점 중 60% 이상이 문제를 인지하는 항목은 학교에서 구체적인 실습 지도안을 치과병의원에 제시하지 않음, 교수의 현장 지도가 순회 위주로 되는 점, 실습 전에 치과병의원의 특성에 대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이 부족한 점, 다음 실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점, 치과병의원이 실습에 두려움을 갖는다, 실습 중에 부과되는 과제가 이론과 사례 연구에 치중함 등에 관한 것이 60% 이상의 문제로 인지되어 나왔습니다. 둘째, 학교 관련 문제점에 대한 인지율은 교수 특히 임상지도 강사의 현장 지도가 순회 위주로 되는 점, 실습 중에 부과되는 과제가 이론과 사례 연구에 치중함이 높게 나타나 교수의 현장 지도 시에 교수 요목이나 또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현장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첫째, 학생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1순위는 실습 전에 과제를 미리 주어 준비하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없애는 방안과 실습에 대해 불만족한 요인을 개선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
치위생사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1순위는 치위생사 실무 교육 시에 학생의 임상 실습에 관한 내용을 서로 강화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안도 모색됩니다. 다섯째, 치과 병 이용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1순위는 학생 실습을 평가할 때 학생과 접촉이 많은 치위생사를 참여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학교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1순위로서는 구체적인 실습 지도안 개발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습 지도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시, 기능, 태도 이와 같은 것이 간단하게 이와 같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치과 각 파트별로 몇 케이스를 한다든가 실습 평가는 몇 점을 줘야 된다든가 이와 같은 개발이 요구됩니다. 이상의 결과를 보아 치위생사가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며 개선 방안 1순위로 선정된 것은 실습 교육에 반영하여 임상 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결과 보고서를 지난 3월에 만들게 되었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발췌를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떠한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하려는 그 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의 국민 중앙건강 실태는 어떠한가? 두 번째로 치과 의사 수는 증가하는데 왜 치과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소화 인력은 어떠한가? 네 번째, 우리 국민은 연간 치과 진료비로 얼마나 쓰고 있나? 이거를 한번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연령별, 중앙건강 수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영구치 의식 경험자율을 보면 전체 통계의 그 85% 이상이 DMF8를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은 우리 국민 85%가 치과 환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치면세마 필요자율을 봤을 때 65세 노인 인구의 경우 96%가 치면세마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980년과 그 후에 치과 의사 1인당 인구수를 봤습니다. 치과 의사 수가 증가하면 치과 진료를 그만큼 많이 받으니까 환자 수도 적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80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치과 의사가 3,620명으로서 1인당 1,552명의 환자를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도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서 치과 의사 1인당 2,794명의 환자를 국민을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96년, 97년, 98년 의료보험 통계연보를 자료로 해서 다발성 질환 순위 4위, 5위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는 10위 안에 그 질환 순위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4위, 5위가 치아의식 증가, 치수 및 치근단 주의 조직에 관한 질병으로 이만큼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얼마만큼의 진료비 부담이 되었는지 이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5위였을 때 우리 지금 96년 개에 보면 그 노란색 V가 밑으로 가 있었는데 그 잘못된 거죠. 96년이 6,166억이었습니다. 97년 4위, 5위를 보면 6,700억으로 96년 기준으로 봤을 때 558억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98년 10위 안에 치과 질환이 3개로 늘어나면서 3위, 4위로 올라왔습니다. 9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진료비는 2,289억이라는 기하급수적인 진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또 여기에서 10위권 밖의 진료비와 또 보철 적용이 안 되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보철 진료비하고 교정 치료비를 합산을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료비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저처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으며 공공기관은 얼마나 있나를 이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제가 이제 사업별로 인구를 나눠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 불소 도포, 취약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문가 불소 도포를 실시했고, 또 구강보험 교육이라든가 불소용의 양치사업, 치아홈 메우기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펼쳤죠.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의료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96년 7월부터 계속적으로 거기에 출장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우리가 매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 메우기를 실시했는데, 96년도 사업 대상인 아동들이 97년도에 2학년에 올라갔을 때 구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그 2학년과 3학년을 차이를 보면은 2학년과 3학년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온 1학년인 경우 그 제1배구치 DMF 레이트를 보면 22.7%가 치아가 맹출됨과 동시에 충치로 이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밑에 표를 보시면 이것은 지난 12월에 저희가 학생들을, 그러니까 99년도 4차 사업연도를 수행하면서 검증한 결과입니다. 97년에 검진한 그 평균을 보면 58.2%가 나왔고, 그 DMF 레이트를 보시면 99년도에는 50.8이라는 평균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 전문가 불소 도포,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학교 개소 구강건강관리 전단계 사업으로 연관을 시켜서 사업을 했는데, 아동 스스로에게 이제 치아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했고, 아동 부모에게도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지고 다시 나는 이기 때문에 썩어도 괜찮다라는 통념을 깨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대상자 중에 16.25%의 낮은 참여율을 보이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유치도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부여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보험 교육과 불소용의 양치, 치아홈 메우기를 집중적으로 사업을 투입했을 때 지금 1, 2, 3, 4, 5, 6학년 학생들이 97년 검진 결과와 99년 검진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97년보다 99년에는 지금 낮은 DMF 레이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2학년에 대해서는 지금 돌출된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죠. 이것은 98년도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치과위생사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얼만큼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는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알려주시네. 아까 97년, 99년 평균을 말씀드렸다시피 DMF 레이트를 평균을 97년도에는 58.2%라는 그 레이트를 보였는데 99년도에는 50.8%. 사업을 우리가 얼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 불소 높고 구강보험 교육, 이제 불소용의 양치 사업, 치아홈 메우기 이런 것을 얼만큼 효과적이었느냐를 관찰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구강 검진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제가 자료를 이제 혼자서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DT와 FT 상태를 자료로 수치화시키지 못했는데, 훨씬 DT 상태가